안녕하세요. 인생이야기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은퇴하면 이제 여유 있게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함께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자. 많은 분들이 은퇴를 로맨틱하게 꿈꾸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맞닥뜨린 부부 사이의 진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 로맨틱한 꿈과 현실. 주인공은 68세 이철수, 김영희 부부입니다. 남편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성실한 분이었고, 아내는 평생 가정을 지키며 두 자녀를 키워낸 현모양처였어요. 퇴직식 날, 이철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여유롭게 살자.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 같이 해주고 싶어? 그동안 내가 바빠서 못해준 게 너무 많았잖아. 김영희 씨는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낯선 불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희 씨에게는 자신만의 일상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운동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35년간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철수 씨는 퇴직금으로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야. 정말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영희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좋긴 한데, 갑자기 여행을 자꾸 다니면 몸이 힘들지 않을까? 첫 번째 작은 갈등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일상 속 작은 균열들. 퇴직 후 첫 주, 철수 씨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7시면 나가던 남편이 8시, 9시가 되어도 집에 있으니 영희 씨는 어색했어요. 평소 하던 일상이 모두 엇갈렸습니다. 당신, 밥은 뭐야? 오전 11시쯤 철수 씨가 물었어요.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요. 영희 씨는 라면을 끓여줬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운동하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여보, 왜 청소는 아직 안 했어? 바닥이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당신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 청소를 못 해? 평소대로 해.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고 걸레질할 때 물 튀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영애 씨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즐겼는데 남편이 옆에서 TV를 보고 있으니 눈치가 보였어요.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해? 복지관 일정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복지관 가서 뭘 그렇게 해? 이제 좀 쉬지.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영희 씨에게는 자신의 일상이 간섭받는 느낌이었어요. 3. 갈등의 표면화. 한 달이 지나자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 씨가 복지관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철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같이 마트 가자. 마트는 내일 가면 되고 오늘은 복지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여보, 제발 좀 나가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이제는 가족이랑도 못 지내는 거야? 35년 동안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와서 이제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귀찮다는 거야? 영희 씨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맞아요. 불편해요. 당신은 35년 동안 밖에서 일했지만 나는 35년 동안 집에서 나름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바꾸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아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빈둥지 증후군의 현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공허감을 말하는데 은퇴 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남편이 은퇴한 후 1-2년 사이에
부부 갈등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혼자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방해가 된다니. 그럼 내가 어디서 뭐라고 살아야 하는 거지? 영희 씨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이 건강하게 은퇴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이들도 부모님 사이에 어색한 기운을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다. 영희 씨의 복지관 친구가 조언했어요. 영희야, 우리 복지관에서 황혼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상담? 그런 건 좀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나도 작년에 참여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영희 씨는 철수 씨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복지관에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같이 가볼까요? 상담? 우리가 왜 상담을 받아야 해? 하지만 영희 씨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참여하게 되었어요. 6. 상담을 통한 깨달음. 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의 부부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룹 상담이었는데 모든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상담사는 설명했어요.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역할에만 집중하다가 갑자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째 시간에는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차분히 글로 쓰고 읽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편지를 읽었어요. 여보, 35년 동안 당신이 밖에서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섭섭했던 마음이 많았어요.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혼자 가고 아이들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데려가고 그때는 이해했지만 가끔은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에게도 35년 동안 만들어온 생활이 있어요.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철수 씨가 편지를 읽을 차례였어요. 영희야,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35년 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야. 그동안 못해준 걸 보상하고 싶었고 하지만 내가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당신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서로의 눈을 마주하자 한참을 울며 다시 웃었습니다. 7. 새로운 일상 만들기. 상담을 통해서 2사람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같지만 그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죠. 상담사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어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되 함께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상담 프로그램이 끝난 후 2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시간을 정리했어요. 철수 씨는 오전에 동네 노인정에 가서 바둑을 두기로 했고 영희 씨는 평소대로 복지관 활동을 계속했어요. 오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3시쯤에 집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거죠. 오늘 노인정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 복지관에서 새로운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데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래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공통 관심사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사진 강의를 함께 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함께 배우니까 재미있었어요. 여보,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 당신이 찍은 거예요. 저는 그냥 모델이었어요. 사진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나들이도 늘어났어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게 되었거든요. 8. 변화된 관계. 6개월이 지나자 2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대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얘기나 집안일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뭐 했어?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는데 참 재미있는 분이셔. 그래.
나도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다. 철수 씨는 이제 영희 씨의 복지관 활동을 적극 지지했어요. 가끔은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돕기도 했죠. 당신 덕분에 내가 할 일이 생겼어. 고마워. 우리가 함께 하니까 더 보람차요.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들었던 다른 부부들과도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복지관에서는 이들을 황혼 부부 멘토로 위촉해서 새로 상담을 받는 부부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겼죠. 9.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부도 새로운 관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35년 동안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24시간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셋째,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 얘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털어놓으세요.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않는 것보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부 상담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섯째, 결국 노후의 진짜 동반자는 배우자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결국 노후를 함께 보낼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10. 진정한 황혼의 동반자. 지금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진정한 노후 동반자가 되었어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부부가 된 거죠. 요즘 우리 참 좋지 않아요?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싶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봤어요. 요즘 두 분 보기 좋아요. 정말 금슬이 좋아 보여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변화를 반가워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은퇴 후의 노후를 함께 보내줄 사람은 결국 배우자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가 있으면 노후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아이들 이야기나 집안일 이야기만 하고 정작 부부로서의 대화는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당신과 함께 보낼 노후가 기대돼요. 우리 뭘 해볼까요?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대화하는 것부터, 산책하며 손잡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